안녕하세요. 먼저 쉽지 않은 커리큘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5주차 이제 되었는데 힘들게 절반 이상 달려오신 여러분들에게 먼저 감사하다는 말씀 전하고 유효성 검사 강의 영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일단은 제가 아마 사전에 저는 아직 작업 진행 전인데 제가 로그인 코드를 지금 여러분들과 함께 작성해 보려고 하는데 여러분들에게 아마 여기에 이제 이메일하고 비밀번호 관련해 가지고 실시간으로 뭐 볼 수 있는 뭐 일반적인 로그인이나 비밀번호 창을 인풋 창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서 이제 유효성 검사를 즉시 테스트하는, 그러니까 컨트롤드 인풋을 제가 만들어 달라고 지금 아마 부탁을 드릴 건데요. 어, 그렇게 구현하시면서 이제 많은 분들이 어떻게 구현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조금 예측을 해보자면은 일단은 제가 샘플로 대충 만들어 놓긴 했는데 아마 이렇게 만드신 분은 좀 드무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만든 거는 사실은 밸류, 터치, 에러스를 각각 이메일하고 패스워드에 맞춰가지고 각각 개별 객체로 관리해서 이를 통해서 뭔가 인풋에 뭔가 값이 들어갈 때마다 그 값으로 따라서 뭐 테스트를 해가지고 이 값이 뭐 유효성 검사에 맞으면은 에러 메시지를 보여주고, 그러니까 만약에 이메일에 해당하는 에러 유효성 검사에 통과하지 못하면은 당연히 이메일에 해당하는 에러 메시지를 리턴하는 뭔가 함수를 만들어서 그때는 에러가 true니까 true 상태일 때 그 해당하는 에러 메시지를 인풋 창 밑에 빨갛게 보인다거나 뭐 그런 식으로 아마 할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아마 여러분들이 지금 짜신 코드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런 식으로 아마 보통 많이 짜셨을 거예요. 이렇게 짜시고, 네, 이런 식으로 짜시고, 그리고 input 이런 식으로 해서 뭐 value는 뭐 이메일 이메일하고 뭐 onChange는 이벤트를 받아서 set 이메일에 i.target.value, 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메일 인풋 만들고 아마 패스워드가 있다면은 이렇게 동일하게 만드셔서 이쪽이 이제 패스워드가 됐겠죠. 여기가 패스워드고 여기도 set 패스워드, 이런 식으로 해서 아마 궁극적으로 여러분들이 하신 거는 여기서 이메일하고 패스워드를 이렇게 찍어 가셔가지고 이제 켜볼게요. 이렇게 하셔서 아마 로그인 창 이렇게 띄우셨을 때 여기서 이제 값이 변경될 때마다 이렇게 이메일하고 패스워드 값이 이렇게 입력되게 아마 하셨을 텐데 이런 식으로 관리하면 조금 불편한 점이 몇 가지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 저희가 이메일 패스워드밖에 없는데 제가 이전에, 지금은 7기인데 제가 6기 워크북을 만들었을 때 아마 경험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때는 제가 유효성 테스트를 되게 여러 가지 났어요. 뭐 이메일도 있을 수도 있고요, 패스워드도 있을 수도 있고요, 뭐 성별, 네, 성별도 이렇게 받을 수 있겠죠. 아이고 이거 타입스크립트네요. 이런 식으로 해서 뭐 메일, 피메일 뭐 이런 식으로 받을 수도 있겠고요. 뭐 예를 들어서 뭐 age라는 것도 있을 수도 있고, 네, 여기도 네, 이런 식으로 뭔가 받을 수도 있고, 되게 여러 가지가 생기면은 계속 이 코드가 늘어나고 또 그에 맞는 뭐 핸들 체인지, 지금은 제가 아까 밑에다 이런 식으로 인라인으로 적었지만 이런 식으로도 적을 수도 있겠죠. 핸들 체인지 이메일은 뭐 여기서 이벤트를 받아서 셋 이메일은 이런 식으로 해서 얘를 그냥 여기다 이런 식으로 넣는, 그러면은 만약에 이게 늘어나면 늘어날 때마다 어떻게 되겠어요? 눈치 좋으신 분은 아시겠지만 얘가 늘어날 때마다 4개, 5개씩 늘어나요. 그래서 보통 이런 것들은 이런 식으로 관리하는 게 뭐 틀리다는 아니지만 이런 식으로 관리하면은 계속 코드가 길어지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뭔가 조금 더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어가지고 그런 것들을 우리는 어떤 식으로 관리하냐면 객체로 관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위에 적어놓은 예시는 이제 우리는 이런 식으로 관리를 하지 말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는 관리를 하지 말고 음, 이런 식으로 우리는 관리를 하지 말고 얘네들을 어떤 식으로 하자? 객체로 관리하자. 그래서 보시면은 자, 이런 식으로
밸류스 안에 이제 초기 값이 객체로 들어가요. 지금 저희는 이메일하고 패스워드 두 개만 할 거기 때문에 여기에 이런 식으로 이메일하고 패스워드를 객체로 넣어주고요. 그리고 당연히 이메일 패스워드는 문자열이 들어오는 거니까 빈 문자열이겠죠. 초기 값은 똑같아요. 아까 이메일 이런 식으로 한 게 두 개 있다고, 두 개 있는 게 그냥 이거 객체로 한 번에 관리하는 것 뿐이에요. 그리고 터치드랑 에러스는 뭔지 천천히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냐? 이제는 그 매번 핸들 체인지 이메일 펑션을 만드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핸들 체인지 인풋이라는 걸 받아가지고 우리가 이제 이 밸류는 뭐가 되겠어요? 이벤트.타겟.밸류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밸류는 값들, 그러니까 인풋에서 체인지 되는 값들, 온 체인지에 들어간 값들. 그래서 이.타겟.밸류겠죠. 리액트 네이티브에선 뭐 텍스트가 변환하는 거니까 온 체인지 텍스트에서 바뀌는 건데, 지금 리액트에서는 이.타겟.밸류가 되겠죠. 이벤트에서 받아오는 거니까. 그리고 이 네임은 뭐가 되냐? 자, 여기가 되는 거예요. 이메일. 그래서 이 이메일에 여기 값이 바뀐다 해가지고 기존 값들은 유지가 돼야겠죠. 얘가 변경된다고 해서 이전에 패스워드가 뭐 예를 들어서 1, 2, 3, 4 이렇게 들어있었는데 얘가 변경이 되면 안 되겠죠. 이거는 좀 헷갈리시면 이전에 얕은 복사, 깊은 복사 챕터 3였나? 그 투두 유저 스테이트 만들 때 제가 넣어놓은 자료가 있는데 그거를 한번 확인하시면은 좋을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우리는 핸들 체인지 인풋에 여기 이.타겟.밸류고 여기다 만약에 이메일이면 이메일을 전달하고 패스워드면 패스워드를 전달하면은 아까랑 똑같은 효과를 낼 수 있다 해가지고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진행을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밸류는 당연히 원래는 여기에 이메일이 들어갔다면은 이제는 객체니까 이 밸류스 안에 이메일이 들어가겠죠. 자, 그리고 온체인지도 아까 말한 것처럼 값이 들어가는 데는 이.타겟.밸류가 들어갈 거고요. 그리고 우리는 어떤 값을 변경해주고 싶냐면 여기에 이메일하고 패스워드가 객체가 있는데 우리는 얘는 지금 이메일을 타겟팅하는 거니까 이 이메일을 바꿔주면 되고, 패스워드 같은 경우는 여기 패스워드를 바꿔주면 되겠죠. 그러면은 패스워드는 간단해요. 얘를 그냥 복사하셔가지고 여기 패스워드로 바꿔주시고 여기도 패스워드로 바꿔주시고 여기도 패스워드로 바꿔주시면 돼요. 그러면은 이 블러 함수는 뭐냐? 이 블러, 인풋의 온블러를 아마 아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모르시는 분들이 더 많으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온블러 같은 경우는 지금 제가 만들고 싶은 거는 조금 궁극적으로 얘기를 하자면, 만약에 제가 여기서 이메일을 골뱅이 없는 형태로 이렇게 쳤어요. 그러면은 여기에 저는 밑에 에러가 띄워주고 싶어요. 그러니까 제 말은 뭐냐? 여기서 뭔가 H1 탱그로 에러가 발생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검은 화면이니까 안 보이니까 컬러 레드 이런 식으로 하면은 이런 식으로 뭔가 띄워주고 싶어요. 근데 이 터치드가 뭐냐면요, 에러가 이런 식으로 딱 처음 렌더링 됐을 때 바로 뜨면 안 되겠죠. 처음에는 이렇게 안 떴다가 제가 이렇게 터치하고 뭔가 빠져나왔을 때 이때 이제 에러가 떠야겠죠. 그러니까 사용자가 입력을 할 시도도 안 했는데 에러가 발생하면 기분 나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게 터치드라는 온블러라는 역할이에요. 그래서 얘를 한번 콘솔에 찍어 보시면 어떤 결과가 나오냐. 자, 콘솔 로그 모를 때는 항상 콘솔 찍어 보세요. 콘솔 로그 터치드 이런 식으로 하시면은 자, 오브젝트가 나오죠. 자, 이메일은 우리가 아까 누른 적이 있으니까 true가 나오고요. 제가 만약에 여기서 다시 이렇게 누르면은 보이시나요? true로 바뀌는 거. 이게 이제 터치드의 역할입니다. 그리고 이 에러스도 저희가 추후에 지금 앞으로 뭔가 이메일은 그 어떤 특정 정규 표현식을 통과하면은 이제 에러가 당연히 false일 거고요. 근데 정규 표현식을 통과하지 못하면은 얘를 true로 바꿔가지고 그때 errors.email이 true면은 그러니까 에러가 났다는 거죠, 이메일에. 그러면은 그에 해당하는 이 에러 메시지가 보여지게 저희가 처리를 해 보도록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 지금 저희가 한번 같이 진행을 해 볼게요. 그래서 지금 여기까지 보시면은 아마 사실은 여기다 이제 정규 표현식만 여러분들이 만들어서 하시면은 사실은 금방 만드실 수 있어요. 근데 제가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알려주고 싶은 거는
여기에 이런 로직들이 너무 많이 담기는 거는 물론 이 정도는 사실 많다고 생각하진 않는데 얘를 조금 더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use form 훅이라는 거를 한번 같이 만들어 보려고 해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만들 거냐? 일단은 이 로직들을 뭔가 use form 훅 안에 그냥 넣어 버릴 거예요. 그리고 그거에서 뭔가 이 값들을 각각 리턴을 시켜서 저희가 이 커스텀 패치에서 예전에 데이터나 로딩이나 에러를 리턴 시킨 것처럼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해요. 그래서 자, 훅스 폴더 안에 use form이라고 할까요? form 관련된 거를 하는 거니까 JS죠. 이렇게 만들어 주시고 일단은 펑션 use form이라는 걸 하나 만들어 볼게요. 자, use form을 만들어 주고요. 여기서 우리가 여기에 있는 친구들을 다 받아올 거예요. 이렇게 다 받아올 거고요. 다 받아올 건데 자, 얘를 왜 훅을 만드냐, 이거를 먼저 알아야 해요. 자, 우리가 지금 이 인풋 창들을 지금은 어디서 쓰고 있죠? 지금 에러가 나네요. 에러가 나는 이유는 여기서 제가 이거를 뺐기 때문에 에러가 아니죠. 이거를 지금 어디서 쓰고 있냐, 로그인해서 얘를 이제 이메일이란 이름의 인풋으로 쓸 거고 얘는 이제 비밀번호라는 이름으로 인풋을 만들 거예요. 근데 예를 들어서 저희가 회원가입을 이제 추후에 만들어 보겠다고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은 회원가입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겠어요? 회원가입 페이지도 당연히 뭔가 있겠지만 여기도 뭔가 이메일이나 비밀번호를 또 받는 공간이 있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쓰는 애나 여기서 쓰는 애나, 뭐 예를 들어서 회원가입에 비밀번호 확인이라는 게 하나 더 있다고 생각해봐요. 그러면 똑같이 인풋이 3개가 있겠죠. 그러면은 얘네들은 사실은 동일하잖아요. 그 에러의 그 유효성 검증만 달라지고 각각 이니셜 밸류에 뭐 이메일 패스워드로 관리하냐 아니면 이메일 패스워드 체크로 관리하냐에 따라서 뭔가 달라지기 때문에 얘를 뭔가 재사용을 많이 할 거기 때문에 훅이라는 거를 만들어 가지고 관리하면은 조금 더 좋지 않을까라는 접근을 해보면은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조금 머릿속에 새겨들고 한번 얘를 아까 유즈 폼에 다시 넣어 보겠습니다. 얘는 에러가 나니까 잠깐 주석 처리 한번 해볼게요. 그럼 유즈 폼에 이거 제가 아까 복사해서 들고 왔었죠. 그러면은 자, 여기서 어떤 거를 받아올 거냐, 우리는 일단은 항상 이메일 패스워드로 고정된 게 아니잖아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회원가입 페이지는 뭐 이메일 패스워드 체크가 있을 수도 있는 거고요. 그죠? 그러면은 얘네들은 이제 이렇게 관리되면 안 돼요. 얘네들은 어떻게 관리돼야 하냐, 이렇게 그냥 하고 얘는 이제 외부로부터 이 유즈폼을 호출하는 곳에서 받아올 거예요. 그러니까 얘를 어딘가 이렇게 유즈폼을 익스포트 하면은 어딘가에서 이 유즈폼을 임포트해서 사용하겠죠. 그럼 여기서 뭘 전달해 줄 거냐, 이거를 사용함과 동시에 이니셜 밸류스라는 거를 받아올 거예요. 그러니까 초기 값이죠. 초기 값을 받아올 거고요. 그러면은 얘를 이니셜 밸류를 여기 안에 넣어 줄게요. 그러면은 초기 값은 이걸로 세팅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 다음은 이제 터치드 관련인데요. 터치드 같은 경우도 일단은 이쪽 부분 이메일 패스워드로 고정된 게 아니니까 얘를 일단 빼주시고 에러스도 얘를 일단 빼줄게요. 이렇게 이게 우리의 초기 세팅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우리가 아까 어떤 걸 했죠? 여기서 핸들 체인지 인풋이란 걸 했어요. 그러니까 인풋의 값이 변화될 때마다 뭐가 바뀌어지는 그런 거를 느끼는 훅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이거를 그대로 복사를 해오고요. 네임 텍스트 그대로 받고요. 네임 밸류 이렇게 받아와 가지고 여기서 밸류가 바뀔 때마다 아까 보여드렸죠. 걔를 그대로 동일하게 활용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요. 핸들 블러도 똑같이 갖고 올게요. 얘도 이렇게 갖고 와서 자, 여기서 이런 식으로 갖고 와서 얘가 만약에 그 인풋 창이 만약에 터치가 됐으면은 걔는 true로 바꿔라, 이 객체에서. 맞나요? 여긴 객체니까. 그래서 만약에 제가 이니셜 밸류를 뭐 패스워드 체크 2개 넣었다면은 얘도 패스워드 체크가 있을 거고, 패스워드가 만약에 클릭됐다면은 패스워드 부분이
패스워드의 터치드 부분이 true가 되는 거겠죠. 이런 식으로 되는 거겠죠. 그래서 이 부분 조금 생각하시면서 한번 가볼게요. 그래서 제가 조금 여기선 조금 헷갈릴 수도 있는데 여러 번 보시면은 조금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제가 여기서 하고 싶은 거는 지금 우리가 이전에 여기 로그인해서 작성할 때 value랑 change랑 blur를 하나하나 넣어줬어요. 근데 이렇게 하나하나 받아오는 게 아니라 뭔가 하나로 묶어가지고 얘를 그냥 그대로 넣어주고 싶은 거거든요. 지금 아마 제 말이 잘 이해가 안 갈 텐데 일단은 한번 제가 작성하는 거 보시면서 한번 이해를 해볼게요. const get text input profs라는 걸 하나 만들고요. 여기서 이제 name이라는 걸 받아옵니다. name은 여기 아까 키값이겠죠. 뭐 이메일이면 이메일. 이거를 받아와가지고 일단은 세팅부터 할게요. value는 당연히 values의 name이겠죠. 맞나요? 제가 만약에 여기서 initial value에서 지금 이메일은 뭐고 패스워드는 뭐고 이런 식으로 했다 하면은 우리가 지금 그 값을 이제 사용할 수 있게 해줄 거니까 그때는 얘 값에 접근하고 싶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물론 values에 .email 해도 되지만 솔직히 이렇게 해도 사실은 상관없겠죠. 이 부분 이해하셔가지고 한번 진행해 볼게요. 그래서 이거 원래대로 돌려주시고 initial value를 해주시고, 자 그러면은 values의 이름으로 해당하는 값에 접근을 해주고요. 그리고 const onChange 아까 만든 그 함수를 호출해가지고 이벤트를 받아서 handle change input 이렇게 해서 name에 event.target.value 이렇게 받아가지고 넣어주는 역할을 해주고요. const on blur는 핸들 블러 함수 아까 위에서 만들어 놓은 핸들 블러 함수 호출해서 여기다 name을 넣어줘서 이 해당하는 놈이 true인지 아닌지, 예를 들어서 제가 여기에 이메일을 넣었다면요 이 value에는 당연히 그 이메일에 입력된 값이 집어넣어질 거고 onChange 함수를 통해서 뭔가 값의 변화가 일어날 거고요. on blur는 이거를 통해서 얘가 어떻게 되겠어요? 내가 클릭했는지 안 했는지 true, false, 불리언 여부가 나오겠죠. 그러면은 얘를 이제 밖에서 받아와 볼 수 있게 return 해가지고 value랑 onChange랑 onBlur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얘를 외부로 꺼내서 쓸 수 있게 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얘를 그냥 use 폼을 통해 얘를 호출하면은 그대로 이 values랑 onChange랑 onBlur를 스프레드 연산자로 불러오는 그런 거를 할 텐데 지금 조금 이해 안 가도 좋아요. 그래서 나중에 얘를 리턴을 해줄 거예요. values랑 errors랑 touched랑 get text input profs 이렇게 리턴을 해줄 거고요. 자 이제 errors에 관해서 한번 고찰을 조금 해봐야 하는데 우리가 유효성 검사를 해야 하잖아요. 유효성 검사를 해야 한다는 거는 일단은 뭔가 validate 할 그 요소들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이메일이라면은 뭐 골뱅이 를 기준으로 뭐 앞에 뒤가 있어야 한다든지, 뭐 예를 들어 비밀번호면은 8자 이상 뭐 16자 이하 뭐 이런 식으로 만들어 달라든지 뭔가 그런 식으로 만들 수 있는 게 필요해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우리는 할 거냐, 폴더를 하나 더 만들어 볼게요. 폴더를 안 만들고 사실은 여기 위에다 그냥 해당 훅 호출해서 그냥 사용해도 되는데 저는 조금 보기 좋고 관리하기, 나중에 여러분들이 아마 만들 훅들이 되게 많을 거예요. 훅들도 많을 거고 이제 이 밸리데이트도 지금 아까도 말했듯이 로그인 화면에서만 쓰는 게 아니라 로그인 밸리데이트만 쓰는 게 아니라 뭐 사인업 밸리데이트, 뭐 사인인 밸리데이트 이런 식으로 회원가입이나 로그인 상황에서 할 수 있는 그런 밸리데이트를 여러 개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얘를 어디서 관리할 거냐, 컨스턴스 폴더를 하나 만들어 가지고 컨스턴스가 아니죠. 상수가 아니니까 utils 폴더를 하나 만들어서 여기서 어떤 거를 만들어 줄 거냐, validate.js 하나를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어떤 거를 해줄 거냐, 일단 펑션 validate 로그인 해볼게요. 그래서 validate 로그인을 할 건데, 자 여기서는 이제 밸류들을 받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밸류들은 뭐가 들어올 거냐 하면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로그인을 만들잖아요. 로그인에는 지금 밸류가 어떻게 들어오겠죠?
아마 이런 식으로 들어올 거예요. 로그인은 모시기, 로그인이 아니죠. 이메일은 모시기, 패스워드는 모시기, 이런 식으로 들어올 거고, 이 이메일 값이, 그러니까 values.email이랑 values.password가 그거에 따라서 뭔가 유효성 검사를 통해서 이게 에러인지 아닌지 뭔가 이런 식으로 에러 메시지를 반환해주는 로그인 함수라고 생각하면, 로그인 밸리데이트 함수라고 생각해주면 돼요. 그래서 일단은 저희는 지금 로그인 관련된 에러들을 만들 거니까 에러스를 하나 만들어주고요. 여기서 우리는 이메일하고 지금 패스워드 두 개만 있죠. 이거를 하나 만들어 볼 거예요. 그리고 유효성 검사를 할 건데요. 유효성 검사 패턴은 저도 잘 몰라요. 잘 모르는데 일단은 뭐 블로그나 이런 데 찾아오면은 되게 정규 표현식으로 잘 잘라 놓으신 글들이 많거든요. 그거 통해서 갖고 와도 되고, 뭐 GPT 통해서 사용해도 되고, 아니면 뭐 직접 짜실 수 있는 분들은 직접 짜시는 게 좋아요. 저는 이거를 미리 준비해 놨기 때문에 이 부분만 이거를 한번 이런 식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얘를 그냥 간단하게 설명드리면은 골뱅이 기준으로, 여기죠, 골뱅이 기준으로 앞 구간이 알파벳이나 숫자로 이루어졌는지, 그리고 그 뒷구간도 알파벳이랑 숫자로 이루어졌는지, 그리고 뒷구간에서 점 뒷구간이 알파벳 또는 숫자 조합으로 이루어져 있는지 체크하는 그런 정규 표현식이고요. 이거 정규 표현식을 어떻게 활용하냐 하면은 일단은 레그, 그러니까 정규 표현식을 평가하는 방법은 자바스크립트는 이런 식으로 보통 평가를 많이 하거든요. 이메일 패턴점에서 테스트 해서 우리가 이제 밸류스에 아까 말했지만 실제로 밸류스는 이런 식으로 들어온다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이메일의 값하고 패스워드의 값. 그래서 어떤 식으로 들어올지는 저도 몰라요. 뭐 제 이메일이라 하면은 뭐 용민3440gmail.com, 뭐 패스워드는 뭐 테스트12345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들어온다고 해보죠. 그러면은 자, 여기에 그 해당하는 이메일이 들어왔을 때죠. 그쵸? 이 이메일이 들어왔을 때 통과하냐 안 하냐를 이런 식으로 평가해요. 그래서 이거에 통과하지 못했다면은 이메일이 아닌 거죠. 그쵸? 그럼 여기에 뭘 담겨준다 했죠? 이메일 메시지를, 에러 메시지를 담아준다 했죠. 그러니까 이 errors.email의 값을 바꿔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는 올바른 이메일 형식이 아닙니다, 다시 확인해 주세요, 뭐 이런 식으로 에러 메시지를 하나 만들어 주고요. 그리고 비밀번호 같은 경우도 할까요? 한번 해보죠. 어떻게 할지 저도 지금 생각을 좀 안 해봤는데 좀 간단하게 한번 해봅시다. 비밀번호는 8에서 16자 이하로 뭐 만들어주세요, 이런 식으로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은 얘는 굳이 정규 표현식 안 써도 되고요. 쓰실 분은 써보셔도 돼요. 8자리 보다 작으면 안 되겠죠. 그리고 이것도 16자리 사이니까 이렇게 돼야겠죠. 이런 식의 정규 표현식이고, 제가 맞게 적었는지 모르겠네요. 뭐 틀려도 대충 이런 식으로 적으면 되겠다 라는 식으로 좀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입력해 주세요, 뭐 이런 식으로 한번 해볼게요. 그리고 이 결국에는 우리가 반환받고 싶은 거는 이 에러스, 우리가 활용하고 싶은 거는 이 에러 메시지를 아까 어떻게 보였죠? 이 에러 메시지들을 이런 식으로 여기 밑에 뭔가 에러 메시지를 띄워주고 싶은 거예요. 이 에러 메시지를. 그러면은 얘를 리턴 시켜줘야지 어디서 쓸 수 있겠죠. 그래서 리턴 에러스 한번 해주고요. 이렇게 해서 얘를 뭐 익스포트 해줘도 괜찮을 것 같긴 한데, 나중에 뭔가 조금 유저를 판별하는 식이 더 많을 수도 있잖아요. 지금은 여기서 로그인만 판별하는데 뭐 예를 들어서 이메일도 판별할 수 있고 막 그럴 수도 있으니까 얘를 조금 이름을 좀 범용성 있게 밸리데이트 유저로 바꿔주고요. 밸리데이트 로그인을 차라리 여기서 만들어서, 왜냐면은 회원가입 같은 경우도 얘를 그대로 쓸 수 있겠죠. 얘를 그대로 쓰고 여기다 패스워드 체크만 하나 추가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별도로 분리한 거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return validate 유저 해서 values 이런 식으로 좀 넣어주시고, 익스포트 해서 이 validate 로그인만 익스포트 해주시면은 얘를 외부에서 쓸 수 있겠죠.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했으면요, 저희가 이 유즈 폼을 딱 한 가지를 더 추가를 해야 한대요. 지금 일단은 쉽게 말해서 인풋이 컨트롤드 인풋이 있고 언컨트롤드 인풋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마 여러분들이 조금 많이 관심을 가지셨더라면 인풋을 스테이트로만 관리하는 게 아니라 랩프로도 관리를 할 수 있거든요. 스테이트로 관리하게 되면요, 매번 텍스트 하나하나 타이핑 할 때마다 이게 렌더링이 돼요. 그래서 렌더링이 자주 일어나는 거는 사실은 좋지는 않아요. 근데 그러면은 지금 제가 알려드리는 방식은 컨트롤드 인풋, 그러니까 뭐 스테이트로 텍스트의 뭐 한 단어 한 단어들을 다 관리하는 약간 그런 거라고 생각해가지고, 그러면은 이 방식 안 좋은데 왜 이 방식으로 알려줘요?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래프라는 게 있거든요. 래프는 텍스트를 전송할 때 그때 마지막에 입력된 값을 기준으로 이렇게 전달을 해주거든요. 나중에 궁금하시면은 제가 워크북에 해당 내용을 여러분들 키워드로 찾을 수 있게 넣어 놓을 테니까 한번 확인해 보세요. 그래서 래프가 더 좋은 거 아니냐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물론 래프가 더 좋을 때도 있겠죠. 근데 이런 방식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컨트롤 래프의 단점이라면은 지금 유효성 검사를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마지막에 사용자가 입력된 값을 기준으로 하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이메일을 이렇게 쳤는데, 자 여기서는 당연히 유효성 검사를 통과 못했죠. 근데 이렇게 이제 골뱅이를 치는 순간 여기서는 이제 유효성 검사가 통과됐겠죠. 그러니까 그 사용자의 인풋 하나하나가 변화할 때마다 그 해당하는 에러가 맞는지 아닌지 계속해서 변경이 돼요.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잘, 이런 뭔가 유효성 검사를 진행할 때는 컨트롤드 인풋이 조금 더 효율적일 수 있는 게 아니라 컨트롤드 인풋을 써야 한다라고 좀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 이렇게 만들고, 그러면 우리가 그 텍스트 하나하나 변경될 때마다 계속 그 에러인지 아닌지 계속 판단을 해줘야겠죠. 그럴 때 어떤 거를 쓰냐, 우리는 배웠거든요. 특정 디펜던시가 변경될 때마다 부수 효과를 계속 실행하는 것, 이게 이제 유즈 이펙트라는 겁니다. 이때 사용하는 겁니다. 유즈 이펙트를 사용해서 이제 아까 만든 그 밸리데이트를 통해서 이런 식으로 해줄 거거든요. 근데 이 밸리데이트는 어떻게 받아올 거냐, 얘를 이제 우리가 아까 밸리데이트 유저를 로그인을 만들어줬죠. 그러니까 얘도 이 유즈 폼 훅을 실행할 때 여기서 같이 받아버릴 거예요, 인자로. 그래서 뭐 밸리데이트 로그인이면은 유즈 폼에 밸리데이트 로그인이 들어가고, 밸리데이트 로그인을 기준으로 그 해당하는 에러가 true인지 false인지 뭔가 판단하는 그런 식으로 한번 진행을 해볼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같이 받는다 정도만 아시면 되고, 자 여기서 set errors는 new errors가 이대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여기에 validate랑 values 이런 식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뭐 부족한 게 있을까요? 네, 다 만든 것 같죠? 그리고 여기도 한번 뭐가 나오는지 궁금하니까 한번 나중에 해보면서 한번 처리를 해보겠습니다. 여기에 뭐가 들어가는지. 그래서 지금 그럼 다시 로그인 화면에 가서, 이제 얘 필요 없죠? 한번 조금 더 효율적으로 코드를 한번 작성을 해볼게요. 유즈 폼 훅을 어떻게 쓰는지. 일단은 자, 유즈 폼 훅은 어떻게 쓰냐, 여기서 보면은 일단은 우리가 이니셜 밸류를 전달해 줘야 해요. 이 이니셜 밸류는 아까 말했듯이 뭔가 객체 형태가 되겠죠. 그리고 이 validate도 전달을 해줘야 하는데, 이 validate는 뭐겠나요? 여기서 만들어준 우리가 유효성 검사, 그 values를 기준으로 하는 이것들을 넣어주면 돼요. 그러면 사실은 다 끝났어요. 그럼 얘를 어떻게 쓰냐, 만드는 건 어렵지만 쓰는 거는 또 간단합니다. 로그인 함수 만들어서 useForm이라는 걸 호출시킬게요. 그래서 initial value는 첫 번째 자리 initial value라고 돼 있죠. initial value는 지금 여기서는 이메일하고 패스워드만 받을 거니까 패스워드 이렇게 넣어주시고요. 자, validate 이렇게 넣어주셔서 validate 로그인 이렇게 호출을 한번 시켜줄게요. 이렇게 호출을 시키면은, 자 이제 얘네들은 어떻게 사용하냐, CSS를 제가 미리 만들어 놓긴 했는데 사실은 뭐가 많이 없거든요. 그래서 스타일 파일도 이렇게 같이 적어주시는 분도 있고, 저도 이제 혼자 작업할 때는 강의 영상 찍을 때는 좀 급해가지고 하는데 이런 식으로 파일을 분리해서 활용하긴 하거든요. 저도 나중에 리팩토링을 하긴 할 텐데, 일단은 저는 강의 영상 할 때 파일을 왔다 갔다 하면 여러분들이 힘들어 하니까 한쪽에 일단은 다 몰아서 적긴 했는데, 이 부분도 나중에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제가
일단은 인풋이란 거를 제가 미리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인풋을 만들어 놓고 여기서 이제 에러라는 거를 받아올 수 있습니다. 에러보다는 일단 타입은 처음엔 이메일이겠죠. 이메일이고 placeholder 이메일을 입력해 주세요. 이렇게 해주고 그 다음에 자 아까 코드를 한번 그냥 같이 비교하면서 해볼게요. 자 아까 코드는 이 onBlur랑 value랑 onChange랑 같이 있었어요. 근데 우리가 얘를 어떻게 해줬죠? 여기서 useForm 훅을 보시면은 얘를 return을 해줬어요. get text input profs를 return을 하면은 이 value랑 onChange랑 onBlur 어디서 많이 봤죠? 얘네들을 여기서 봤죠? 그러면은 얘를 한번 찍어볼까요? 콘솔 로그를 리턴하면은 뭐가 나왔죠? 로그인에 values가 있고 errors가 있고 touch도 있고 get text input profs가 있는 거잖아요. 우리 지금 얘가 궁금하네요. 얘를 한번 넣어볼게요. login.get text input props 이렇게 해서 한번 웹을 실행시켜 보겠습니다. 그래서 실행시키고 콘솔을 보면은 자 우리가 아까 만든 함수들이 이렇게 있죠. 얘 가만히 이거를 잘 보시면요 얘랑 동일할 거예요 거의.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한 게 뭐냐 조금 이해하기 어려우실 수도 있는데 아마 제가 나중에 리액트 훅폼이나 엽 이런 거를 많이 써보라 하는데 거기 보시면 아마 점점점 레지스터 막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막 하는 방법이 있을 거예요. 그게 사실은 이런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한번 직접 만들어 보시는 게 여러분들이 혼자 이제 리액트 훅폼이나 엽을 사용해서 만들어 보는 과제도 아마 제가 드릴 텐데 조금 더 이해하기 수월하시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럼 여기서 점점점 login get text input props 이렇게 하면은 여기 안에 우리가 이메일이라는 걸 넣어주는 거니까 이게 아까 얘네들을 대신 해주는 역할입니다. 네, 이렇게 날아간 거예요. 많이 줄어들었죠 코드 양이. 그리고 자 타입은 당연히 이메일이니까 이메일이고요. placeholder는 아까 적은 것처럼 이메일을 입력해 주세요. 네. 이렇게 해주시면은 자 사실은 끝났어요. 그리고 비밀번호도 만약에 있다 하면은 만약에 있는 게 아니라 있죠. 타입도 얘도 패스워드가 있고요. 여기도 비밀번호를 입력해 주세요 하고 여기는 name이 들어가야 하니까 당연히 패스워드겠죠. 여기는 얘랑 같아야겠죠. 그래서 비밀번호 입력해 주세요 되는데 자 우리는 이제 유효성 검사를 한번 해봐야 해요. 자 유효성 검사 어떻게 할 거냐 자 아까 보면은 이 login.get text input props 말고도 logins 안에는 values도 있고요. logins 안에는 blur가 있었나요? 저도 지금 만드는 거라 로그인에 errors도 있고 touched네요. 그러면은 여기에 errors도 있고요. 로그인 안에 touched도 있네요. 얘를 한번 각각 호출을 해볼게요. 이렇게 호출을 해보면요. 자 보이시나요? 자 지금 이메일하고 패스워드에 에러 메시지가 담겨 있는 것도 보이고요. 이메일 밸류는 당연히 안 넣었으니까 빈 값이죠. 이렇게 1, 2, 3. 근데 제가 만약에 여기다 제대로 온 값을 넣었다면 보이죠? 제대로 된 입력을 값을 넣었으니까 얘가 사라지는. 얘가 그럼 왜 호출이 됐겠어요? 당연히 우리가 여기서 use effect로 매번 값이 변경될 때마다 계속 이 부수 효과를 실행하니까 이거를 기준으로 유효성 검사 이 validate를 통과하면은 당연히 에러스가 없어지겠죠. 에러 메시지가 사라지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거를 이제 잘 조합하면 돼요. 그러면은 자 제가 증명은 다 해드렸고 그럼 저는 어떤 식으로 할 거냐 제가 미리 에러 텍스트라는 함수를 만들어 놨어요. 뭐 없어요. 그냥 h1 태그고요. 뭐 스팬 태그 해도 좋고요. 근데 이제 여기서 할 거는 빨강색이고 폰트가 12픽셀이다. 그래서 잘 보이게 정도만 하니까 만약에 자 login.errors.email이 있으면요 어떻게 하면 되겠죠? 에러 뭐죠? 에러 텍스트가 로그인 아까 그 우리가 만든 그 에러 메시지가 뜰 수 있게 이런 식으로 해주면 자 보이죠? 이렇게 에러 메시지가 밑에 바로 뜨는 거. 자 이렇게 바로 뜨는데 지금 이 에러 메시지가 제가 아까 말했던 그 터치드의 문제가 여기서 나옵니다. 자 처음에 화면이 켜질 때는 당연히 여기에 스테이트가 뭐겠어요? 빈 공백이죠. 이니셜 밸류는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건 지금 이거예요. 로그인 스tat values가 뭐겠나 하면은 이메일이 지금 빈값이죠. 근데 빈값은 여러분들 이 유효성 검사를 통과할까요? 골뱅이 앞에 있냐, 뭐 뒤에 뭐가 있냐 이건데 당연히 빈값은 아무것도 없으니까 이 에러 메시지를 통과하지 않으니까 계속 이 에러 메시지가 뜨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블러 함수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터치 됐을 때, 그러니까 아까 이것도 있었잖아요. 터치드. 그러니까 이거를 눌렀을 때만 에러 메시지가 나오게. 그러니까 false일 때는 이 에러 메시지가 안 나오게.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는 이제 로그인 스tat 터치드랑 로그인 스tat 터치드, 그러니까 로그인의 touched.email하고 로그인의 errors.email이 모두 있는 상태면은 errors.email이 뜨게 하면은 처음에 얘가 안 보이겠죠. 그거를 한번 여기다 더 추가해 볼게요. login.touched.email 이런 식으로. 그러면은 처음에 렌더링 했을 때 안 뜨죠. 근데 제가 여기를 누르고 이제 밖으로 나가면 여기를 눌렀다는 건 지금 터치드가 true로 바뀐 거니까 이렇게 누르면 에러가 뜨죠. 자, 이런 식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터치드 함수를 미리 만들어 놓은 이유예요. 그래서 얘도 그대로 복사해서 패스워드 이렇게 해주시고요. 패스워드 한번 해주시고, 자 여기도 이메일 아니라고 뜨는 이유는 여기가 이메일이 아니라 패스워드죠. 이런 식으로 하면 8에서 16짜리 한번 넘겨볼게요. 네, 사라지죠.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조금 더 한 발자국 넣으면 여기 부분은 우리를 포커스라고 해요. 그러니까 인풋 창이 포커스 될 때 색상이라고 해요. 이 파란색을. 그래서 이 포커스 했을 때는 파란색이 나오는 게 맞지만 에러 메시지일 때 여기 안에 있는 부분도 뭔가 빨갛게 보여주고 싶어요. 그러면은 제가 그 부분을 이렇게 props를 전달해가지고 보더를 좀 색깔을 바꾸게 해놨거든요. 이 파란색은 그냥 일단은 그대로 놔뒀고요. 근데 이 부분만 조금 바꿔보자 해가지고 했는데, 얘를 그러면은 한번 활용해보기 위해선 지금 props 에러에 이거를 넘긴 거잖아요. 그러니까 에러가 있을 때 이게 뜨게. 그래서 로직은 얘가 똑같겠죠, 여기가. 그래서 터치드가 되고 에러가 있는 상황에 여기가 이제 붉게 떠야 하니까, 그래서 뭔가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해주고, 여기도 에러가 이런 식으로 해준 다음에 여기를 이제 이메일로 고쳐주면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고쳐주면은, 자 이런 식으로 좀 더 에러 같죠. 뭐 스타일링은 여러분들이 알아서 잘 해보세요. 이런 식으로. 네. 그리고 입력할 때는 이렇게 잘 보이게. 네, 입력할 때는 빨갛게. 그리고 제가 유효한 이메일을 입력했을 때는 당연히 바로 들어가죠. 그리고 이렇게 이런 식으로 막 입력했을 때는 막 입력하면 안 되죠. 네, 이런 식으로 하면 잘 되게. 그리고 하나만 더 해볼게요. 이제 얘를 활용해서 나중에 뭔가 데이터 통신을 해야 하잖아요. 그러면 얘 이 밸류 값들은 어딨냐 하는 분들도 있을 거고, 아마 제가 앞에 보여드려서 사실은 그런 사람은 없을 거라 생각하는데, 자 로그인 버튼 하나 만들어 볼게요. 여기 로그인이니까 그 로그인 버튼 하나 만들고요. 보통 어떤 식으로 하죠? const handle press login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자 여기서 실제로 우린 통신하는 건 아직은 아니니까 제가 여기서 한번 밸류 값만 꺼내오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자 로그인 안에 아까 밸류스가 있었고 거기 안에 이메일 있고요. 로그인 안에 밸류스 안에 패스워드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이메일 값들이 있을 거고, 입력한 여기에는 입력한 패스워드 값들이 있을 거예요. 그럼 얘를 on press 했을 때, on 클릭이죠. 여기는 on 클릭 했을 때 이런 식으로. 그러면은 제가 여기서 1, 2, 3, 4, 5, 6, 7, 8이라고 하고요. 로그인 버튼을 누르면은 보이시나요? 이 값이. 그 얘를 그대로 서버에 전달해주면 되겠죠. 네,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하면은 조금 더 유효성 검사를 잘 활용한 인풋이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 부분 강의 영상을 찍은 이유는 사실은 아마 여러분들 만약에 이번에 처음 하시는 분들이라면 유즈 스테이트만 활용해가지고 아마 객체까지 솔직히 이 두 가지 관리하는데, 객체로 물론 해보는 경험이 상당히 좋다고 생각하긴 하는데
굳이 객체로 관리 안 하고 그냥 아까 말한 것처럼 뭐 로그인, 이메일, 셋 이메일, 패스워드, 셋 패스워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관리하는 것도 그렇게 해서 구현만 하셨다면은 저는 그것도 처음 하시는 사람들한테는 되게 굉장하다고 느끼는데 제가 조금 바라는 점은 웹파트 사람들이 조금 더 코드를 조금 더 효율적이게 짤 수 있는 방법도 한번 알아가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했고요. 그리고 이런 기술들을 알려주는 게 그 여러분들 만드시는 거 보면은 뭐 소셜 로그인도 구현을 하시지만 일단 일반 로그인도 항상 다들 구현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조금 유효성 검사나 제가 이전에 알려드린 뭐 에러나 로딩 처리 이런 부분도 조금 신경 써가지고 작업을 해보면은 성장하는 데 많이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라는 생각에 있어서 이렇게 이번 주차를 조금 드리게 되었습니다. 물론 스테이트로만 구현하셔도 좋고요. 아니면은 그 제가 위에서 아마 한번 키워드로 정리해드릴 리액트 훅폼이나 뭐 엽, 뭐 조드 뭐 이런 거를 활용하셔가지고 해도 좋은데 이게 또 너무 패키지에 의존하는 거는 사실은 크게 좋지 않다고 생각하는 주의이기도 하고 물론 패키지가 훨씬 편할 때도 있고 패키지가 더 효율적일 수도 있어요 동작 면에서. 근데 저도 처음에 리액트 훅폼이나 엽을 사용했을 때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들이 좀 있었거든요. 지금도 많이 이해가 안 가고. 근데 이렇게 훅을 직접 만들어 보니까 이래서 뭐 아마 거기서는 닷닷다 레지스터로 뭔가 연결을 시킬 텐데 이래서 스프레드 연산자를 이런 식으로 활용을 하는구나. 이거를 한번 만들어 보시고 라이브러리를 써보시든 아니면 이전에 라이브러리를 써보고 이거를 지금 저랑 같이 만들어 보시든 하면은 조금 더 이해가 잘 되실 수도 있어요. 잘 되실 것 같고요. 그리고 이 부분 이해 안 가시더라도 계속 꾸준히 강의 영상을 반복해 보시던가 아니면은 뭐 추가 설명이 필요하시면은 뭐 각 학교 파트장님들한테 질문을 하시던가 아니면 뭐 저한테 질문을 하셔도 좋고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같이 모르는 거는 같이 찾아가면서 해결해 나가시면은 그래도 조금 도움되는 내용이 아닐까 싶어서 좀 많이 어렵지만은 일단은 넣어봤고요. 그리고 라이브러리를 설치하는 것도 이것도 어찌 보면은 비용이기 때문에 일단은 이렇게 좀 간단한 뭐 되게 유효성 검사를 할 게 많아지면은 라이브러리에 도움을 받는 것도 좋지만 좀 이렇게 간단한 것들은 직접 만들어 보시는 것도 저는 큰 도움이 될 것 같아 가지고 일단은 넣어보도록 했습니다. 넣어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5주차 이번에 유즈폼 훅을 만드는 강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할 거고 이거를 통해서 그 회원가입도 한번 만들어 보시고 로그인도 한번 만들어 보시고 또 기회가 되신다면은 리액트 훅폼이나 엽으로도 한번 해보시고 해가지고 본인한테 맞는 거를 한번 찾아보셔가지고 본인이 생각했을 때 효율적이라고 생각하는 방식 제 코드가 정답은 아니에요. 제 코드보다 더 잘 짜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근데 더 좋은 방식이 있으면은 뭐 공유를 해주신다던가 아니면은 뭐 자랑을 해주셔도 되고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같이 좀 모든 파트원들이 발전해 나가셨으면 좋지 않을까 싶어서 이 내용을 준비했습니다. 어쨌든 다들 5주차 고생 많으셨고 남은 주차들도 좀 열심히 하셔가지고 데모데이 때 좋은 성과 이루시기를 응원하겠습니다. 좀 길어졌는데 여기서 일단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